그런 네. 그 영향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승견 연구님. 네. 사실 마약 수사를 할 때 정말 필요한 거는 함정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한데 방금 저희들이 전부 다 공감하듯이 과연 인권 문제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우리 그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범의 유발령, 뭐 기회 제공령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인권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굉장히 전 세계에서 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마약에 대해서는 함정 수사는 그냥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제가 뭐 그 관련된 내용을 조금 가지고 왔는데 범죄 행위의 증거 수집에 있어서 함정 수사의 합리적 필요성이 있으면 위에 있는 슈퍼바이저한테 그걸 받아서 그 조직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서 언더커버를 하는 거고 그러고 나면 거기서 증거 채집하는 게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정보를 알고 나오면 조금 약간 전문 용어인데 FABC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진술서를 적어요. 제가 언더커버를 했는데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런 조직이 있으니 이 조직에 대해서 수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때서야 FBI 같은 곳에서 영장을 발부해서 이제 압수수색하는 그런 방법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좀 그런 수사 방법도 저희들이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어떤 형식으로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받고 있는 피해가 그만큼 크다면 그들 조직 속에 들어가서 그 조직을 찾아가는 그 수사 기법도 지금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언더커버가 예, 인정이 안 되고 인정이 있습니다, 안 법적으로. 아,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뮤니티 제도라고 해가지고 네네. 그런 적극적인 제보자에 대해서는 아예 형사 책임을 면책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제도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네. 수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함정 수사를 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늘 공급을 일단 차단을 하는 것도 그 마약 정책에 있어서 한 가지 측면인데 공급 측면에서의 함정 수사라기보다는 단순 투약자들에 대한 함정 수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들은 검찰이나 그 실적을 만들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함정 수사를. 그래서 심지어는 그 경찰분이 여장을 해서 모텔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오세요라고 연락을 해서 마약 사범이 가니까 이런 거는 기회 제공형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단순 투약자들을 그렇게 함정 수사를 하는 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공급적인 면에서의 함정 수사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처럼 단순 투약자들에 대한 함정 수사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말씀하셨던 것, 예.